안녕하세요.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승리하길 바라며 나의 해방일지를 쓰는 이만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력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을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픔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 원리를 알아도 너무나 고달픈 고통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제 경험을 일례로 말씀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처한 문제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둘째, 이 상태의 원인을 찾고, 셋째,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밤새 대본을 쓰느라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되게 찌뿌둥하네요.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원인 분석부터 하는 거죠. 몸이 찌뿌둥하다. 이게 문제를 파악한 것이라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죠. 자,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으니 그 원인과 정반대의 접근을 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너무 앉아 있어서 찌뿌둥한 것이면 일어나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촬영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뭐 별거 있나요? 장소를 이동해서 촬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동해서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곳, 아파트 헬스장입니다. 건강 관련 이야기하기 참 좋은 곳이죠. 질병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이전 영상에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온갖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우울증입니다. 똑똑 녹내장입니다. 똑똑 섬유근육통입니다. 똑똑 기묘증입니다. 똑똑 좀 그만 와. 자, 이렇게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문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인을 찾아봅시다. 제가 가진 모든 질병 중 제일 먼저 찾아온 녀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녀석이 천식이었고 내 모든 질병의 근원은 결국 천식으로 인한 심폐능력 저하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는 폐를 거쳐 피를 통해 각종 몸의 장기와 세포에 공급됩니다. 이게 인간 몸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 구조인데 저는 호흡이 잘 안 되니 몸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죠. 거기다 운동 제로, 활동 제로이니까 뚝이 무너져 면역 질환들이 아주 무더기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심폐기능 저하에 있다고 진단했고 이를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심폐기능 개선에 제일 좋은 운동을 찾아보니 달리기가 나오더라고요. 2023년 1월 1일에 새해맞이 달리기를 시도해봤는데 웬걸 200m도 안 돼서 헥헥대며 포기했습니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정작 심폐기능이 안 좋으니까 달릴 수 없더라고요. 벽에 막힌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수행 못하면 결코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상태에 맞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달리기 할 심폐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차선책으로 걷기를 선택했어요. 1km를 10분에 주파하는 빠른 걷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위산이 나와가지고 위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준을 내려서 1km를 12분에 걷도록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꼬박 5km를 걸었습니다. 플랜 B, 아니 저의 경우는 제 상태 때문에 플랜 C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걷고 두 달을 걸으면서 저는 플랜 B였던 빠른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때로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 베스트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내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 모든 과정이 제 스마트워치를 통해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 걸음수나 이동거리 정도는 기록되지만 이 스마트워치는 이를 넘어서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의 생체 기록을 기록하고 심폐기능의 척도인 최대 산소 섭취량 수치도 남겨지더라고요. 자, 그럼 그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최대 산소 섭취량의 정도는 보통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높음, 평균 이상, 평균 이하, 낮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가장 낮은 단계인 낮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매일매일 5km씩 걸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니 현재는 3단계인 평균 이하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확인했을 때 저는 솔직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올해 안에 2단계인 평균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자신의 운동 기록뿐 아니라 건강 수치까지 남김으로써 운동이라는 행동이 내 몸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건 질병의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최고의 동기부여 도구예요. 회복이 수치로 눈으로 보여지는데 희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면 또 다른 도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후 몸이 점점 올라오면서 87kg까지 뿌른 체중을 감량하고자 이렇게 근력 운동도 병행하게 됐는데요. 4월부터는 스쿼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쿼트는 쉽게 말해 앉았다 일어서기인데요. 경력자분들은 100kg 이상의 무게추를 달고도 가뿐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맨몸 스쿼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제일 많은 부분이 다리 부분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리는 우리 체중을 항상 지탱해야 하고, 따라서 근육의 비중도 하체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근력 운동 중 기능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효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체 운동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스쿼트를 몇 주만 해도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상황인데, 횡단보도가 눈에 보이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신호등 초록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눈은 동공지진이 발생하죠.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스쿼트 하기 전에는 그냥 다음 초록불을 기다려야지 했는데, 스쿼트를 하고 나니 뛰어볼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뛰어서 건너고 있는 저를 만났습니다. 이만영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달리기가 가능하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쿼트를 통해서 다리 힘이 생겼다는 걸 느낀 저는 4월 말에 혹시나 하고 오래 달리기를 재도전했는데, 1월에 200m도 못 뛰었던 제가 1km를 단숨에 뛰었습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의 걷기 운동으로 심폐기능이 조금 호전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원리를 생각해 봤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니 지면을 미는 파워가 생겼고, 그로 인해 패러 가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이제 심폐기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달리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이 돌아왔지만 플랜 C, 플랜 B를 거쳐 드디어 플랜 A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세요? 그런데 당장 나에게 최선책은 버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조금은 돌아가도 됩니다. 회복의 길은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고 각자가 마주한 질병의 종류와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가이드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다리나 발에 질병이 있는 분께는 제 사례가 완전 오답일 거예요. 다만 제 이야기 중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라. 질병이 있다면 정밀 검진을 받고 의사와 상담할 것. 둘째, 질병 극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 중 나에게 적합한 운동 후보군을 만들어라. 셋째, 가장 접근성이 높은, 즉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아주 조금씩 강도를 높여라. 넷째, 상태가 호전되면 다른 운동을 도전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건강 상태 확인과 동기부여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라. 여러분, 아무도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문제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내가 제일 잘 설정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스쿼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독려하기 위해 헬스계의 명언을 외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Shut up, squat입니다. 닥치고 됐고 스쿼트나 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처럼 그 기술명을 넣어 외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라서 오늘의 해방일지는 이 대사로 마무리할게요. Shut up, squat! 1, 2, 3, 4, 5, 1, 5, 2, 1, 2, 3, 4,
98, 92, 93, 94, 95, 96, 97, 98, 99. 자, 고백합니다. 저는 독학이라 자세가 엉망일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이 계시면 제 자세 따라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다른 분 영상이 많으니까 운동은 그분들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쿼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스쿼트 한 첫날은 진짜 며칠 동안 걸어다니기도 힘들 만큼 아리백이거든요. 1회차가 최고 고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운동 2회차에는 똑같은 강도의 운동에도 알이 덜 배겨요. 3회차는 안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쿼트는 제발 1회차에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3회차까지만 해보세요. 그럼 앞으로 쭉 스쿼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국어교사니까 우리말로 해볼게요. 닥치고 앉았다 일어서